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도 운전기능사 필기 17강 작업 및 안전관리 편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해력보다는 단순 암기형들이 많습니다. 또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암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좀 멈추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해 원인을 직접 원인하고 간접 원인으로 나누어 볼 때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원인이라는 건 뭡니까? 해당 작업 장소에 직접 위험이 되는 물건 또는 직접 이 작업을 하는데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 그렇죠? 이 물건 그리고 사람인데 직접 위험이 되는 물건 또는 직접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것이 직접 원인입니다. 그러면 직접 원인이 아니면 간접 원인이겠죠? 예. 관리적, 교육적, 기술적 요인은 간접 원인이죠. 해당 거기에 있는 이 물건들, 그 위험이 되는 물건들, 물적 원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물적 원인이고요. 직접 원인, 간접 원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리가 말한 안전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하인리가 말한 안전 3요소는 뭡니까?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요소죠. 아닌 것은요? 그렇습니다. 자본적 요소입니다.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직접 원인, 그 물건 자체, 또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는 사람, 불안전한 조작, 그 한 사람. 그렇죠? 이건 사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거는 위험한 물건. 그럼 안전수칙의 오해가 되겠죠? 직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작업자가 구비해야 할 거. 그렇죠. 보호구조.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이런 보호구입니다.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뭐 해야 합니까? 내전압성 안전모, 절연화. 그렇죠. 바닥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화같이 생긴 거죠. 절연장갑, 지퍼도 손으로 통하지 않게 하는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 줘야 합니다. 물건의 낙하 또는 비례, 날아오는 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머리 부위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모의 기호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이렇게 안전모를 썼으면 여기에 날아오르는 이렇게 날아오는 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비례한다는 건 날아오다 이 말. 그다음에 B는 뭐 안전모를 쓰고 넘어졌는데 이 넘어진 데서 이 안전모가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B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는 전기예요. 전기를 표시할 E로 하죠. 일렉트릭. 그래서 안전모를 썼는데 여기서 뭐 이런 고압 전선줄이 떨어졌는데 안전모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그 직접 감전의 위험을 면하는 거 이것을 E라고 그래요. 그렇게 놓고 이걸 풀면은 낙하 또는 날아오는 것은 A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 부위의 감전이라고 그랬죠. 감전이면 E죠. 그러니까 A, E를 찾아야겠죠. 자, A는 날아오르는 것으로부터 방지하는 겁니다. A는 A, B는요. 날아오르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A, E는요. 날아오르는 것 A와 그 다음에 전기, 감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A, B, E는요. A는 날아오는 거, B는 넘어졌을 때 머리 보호하는 거, E는 전기.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A, B, 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아오는 것과 감전, 날아오는 것은 A고 감전은 E니까 A, E 그렇게 된 겁니다. 연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가의 재해율 산출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도수율이라고 그러죠.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거. 1000명, 연, 천인, 연 1000명률. 그렇죠? 연 천인율. 1000명, 연 천인율.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인하점이 가장 낮다는 건 뭐예요? 가장 불붙기 쉽다 이런 말이죠. 예, 가솔린이죠. 경유 같은 것은 성냥불 그어가지고 태워도 잘 안 붙죠. 가솔린은 확 따라오르죠. 인하점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소와의 접촉면이 클수록 타기 쉽다. 맞습니다. 발열량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 쉽다. 틀렸죠. 발열량이 큰 것일수록 타기가 쉽습니다. 발열량이 크다는 건요. 잘 탄다. 타면서 열량을 많이 낸다 그런 말이죠.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타기 쉽다. 맞습니다. 열 전도율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 쉽다. 맞습니다. 나무나 고무 같은 거 열 전도율이 적죠. 근데 타기 쉽습니다. 운반용 등 하역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할 때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게 좀 일당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기계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작업 교육을 하고 해야 돼요. 작업에 대한 몇 시간을 하느냐 이거죠. 2시간씩 작업 교육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나 또는 단기간 작업자, 간헐적 작업자인 경우는 2시간 이상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공구 사용법에서 안전한 사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보관, 렌치에 파이프 등의 연장들을 끼워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렌치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프 끼워가지고 이렇게 파이프 끼워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지렛대용으로 잘 잡아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녹이 생긴 볼트나 너트에는 오일을 넣어가지고 스며들게 한 다음에 그렇죠. 윤활 작용으로 해서 돌리면 되죠. 렌치의 조정조에 잡아 당기는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렌치의 조정조는 힘 받는 것이 아니죠. 고정조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렌치인데 이쪽이 조정조예요. 이쪽이 고정조예요. 이 나사 이걸 돌려가지고 보니까 이 조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조이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디가 힘을 받죠? 여기가 힘을 받는 거예요. 고정조가.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어디 온다고요? 조정조가 아니라 고정조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패너 렌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너트에 맞는 걸 사용해야 한다. 해머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스패너 또는 렌치는 뒤로 밀어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앞으로 당겨서 사용하죠. 복수렌치가 오픈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복수렌치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넣어서 완전히 감싸기 때문에 미끄러지질 않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볼트너트 G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지금 뭡니까? 이것이 복수렌치죠. 여기에 오픈렌치예요. 여기 오픈돼 있죠? 이 복수렌치가 완전히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 구멍에다 끼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감싸게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죠. 요거는요.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지문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소켓 렌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복수 렌치도 일종의 소켓인데 소켓 렌치도 또 다른 것이죠. 조금 약간 다르죠. 자, 사용 중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복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픈 렌치와 규격이 동일하다. 임팩트용으로 사용되므로 수작 없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큰 힘으로 조일 때 사용한다. 네, 4번은 맞고요. 3번은 틀렸네요. 오픈 렌치와 규격이 동일하다. 규격은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규격이 사용하지는 못하죠. 일단은 사용 중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도 맞고 수작업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거죠. 자, 한번 보죠. 이것이 소켓 렌치입니다. 소켓 육각 렌치라고 이게 지금 육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소켓 육각 렌치인데
여기다 끼워가지고 그 각각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죠. 오픈 렌치와 규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큰 힘으로 조일 때 사용하죠. 이 임팩트용으로 쓴다는 것은 이 동력으로 쓰는 거 이런 거예요. 예, 동력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것은 수작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동력 작용이 아니에요. 임팩트 작용으로 하는 거 이거 주로 동력 장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볼트 너트를 가장 안전하게 조이거나 풀 수 있는 공구는 조정, 파이프 렌치, 예,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육각 소켓 렌치. 조금 전에 본 그림입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육각이고 이게 육각 소켓 렌치예요. 가장 안전하게 조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뭐냐면 에, 이게 좀 토크렌치인데요. 이 토크렌치는 뭐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보는 이 부분에서 조이고자 하는 힘을 여기다 입력을 해요. 여기 세팅을 하죠. 그리고서 어, 이걸 이제 돌리게 되면 조이고자 하는 그 여기서 돌릴 때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서 힘이 그 세팅한 힘이 되면 탈깍 한단 말이죠. 소리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이상 힘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지금 토크를 맞춰서 쓴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토크렌치에서는 렌치 끝을 양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두 쪽 다 그걸 잡으면 안 되죠. 왼쪽 손은 뭡니까? 왼쪽 손은 볼트 들어가는 자리를 눌러주고 오른쪽 손으로는 이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야겠죠. 근데 양쪽 손을 다 이걸 잡은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게이지 눈금 확인한 것은 뭐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딸깍 소리가 나요. 렌치 끝을 한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렌치 끝을 한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오른손 이거 보죠.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오른손은 여기를 잡죠. 왼손은 지점을 누르면서 여기를 눌러준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볼트 너트가 있으니까 눌러주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4번이 맞는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금씩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왼손으로는 지지점을 누르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자, 공기구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구를 사용하는 공구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볼트와 너트는 가능한 소켓 렌치로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하고 토크 렌치는 볼트와 너트를 푸는 데 사용한다. 조이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조이는 데도 그 조이는 값을 입력해 주고 예. 그 값에서 소리가 나고 예. 거기에서 이제 멈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토크 렌치예요. 예. 푸는 데 사용한다 기 틀렸죠. 해머의 사용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장갑이나 기름 묻은 손으로 해머 자루를 잡지 않는다. 그렇죠? 빠져나가면 큰일 나게 되죠. 미끄러워서. 당금질한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타야 한다. 이건 틀렸어요. 당금질한 것은 해머로 치지도 않지만 예, 망치로 두드릴 때도 어, 여러 번 또닥거리면서 두드는 거예요. 한 번 타격으로 되는 게 아니죠. 타격문이 달아 경사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해머. 물건에 해머를 대고 몸의 위치를 정한다. 가볍게 몇 번을 두드리다가 크게 치는 거. 이것이 해머의 방법입니다. 담금질한 것은 해머 자체로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담금질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처리된 것은 해머로 타격하지도 않고 망치로 두드릴 때도 작게 두드리다가 좀 크게 두드리는 겁니다. 아세틸렌 가스 연기의 취급 방법 중 틀린 것은 충전 용기와 빈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라. 맞습니다.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맞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라. 맞습니다. 용기 온도는 50도가 아니라 뭡니까? 40도씨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십시오. 용기 온도, 아세틸렌 가스 통은 40도 이하로 비교적 차게 보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답이 나왔는데요. 가스 용접기에 도색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색깔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봐주세요. 이게 아세틸렌입니다. 이것이 황색이에요, 황색.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수소입니다, 수소. 그 다음에 산소는 다 알죠? 녹색으로 하고,
액화수익가스, LP가스 같은 건 회색이 난 건 아시겠죠? 이제 헷갈리면 이건데, 예, 아세틸린이 이렇게 황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소통이 이렇게 거의 빨강색에 가까운 주황색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밀한 부속품을 세척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렇죠, 바람으로 불어버리는 것이 가장 정밀하죠. 그래서 주로 그 정밀한 정밀기계라든가 심지어 뭐 이런 그 컴퓨터에, 그렇죠, CPU 같은 것도 먼지 같은 거 에어컨으로 불죠.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딱 봐도 그냥 보이죠. 벨트하고 풀입니다. 이 벨트하고 벨트로 끼어들어갖고 풀위로 들어가는 순간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풀리죠. 이게 벨트죠. 머리카락이든 장갑이든 끼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예, 중상 또는 아주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자, 벨트에 풀리를 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지시키고 해야죠, 무조건. 돌아가는데 풀리 걸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산소 아세틸린 가스 용접에서 토치의 점화시 작업의 순서, 자, 산소 아세틸린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아세틸린 열어서 불꽃을 점화하죠. 아세틸린 확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약간 촛불처럼 나오죠. 그 상태에서 산소를 열어주면 唰 하면서 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토치 아세틸린 밸브를 먼저 연다. 혼합가스 밸브를 연다면 아세틸린 먼저 열죠. 그래서 불 붙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열어져야겠죠. 산소 아세틸린 가스 용접에서는 토치의 아세틸린 밸브를 먼저 열어서 점화한 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산소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세척 작업 중 알칼리 또는 산성 세척류가 눈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무조건 먼저 수돗물로 씻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뭐 다른 여러 말이 있는데요. 뭐 풍산수 이런 거 수돗물로 약간 씻어주고 바로 응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는 아세틸린 용접 장치 안전기 설치. 자, 아세틸린에서 안전기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데 뭐와 뭐 사이에 두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무슨 사이냐? 그러니까 이거 둘은 아니고 안전기는 뭐 사이에 둬야 돼요. 그럼 무슨 사이에 두냐 이거죠. 예, 발생기하고 가스 용기 사이에 둡니다.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걸 한번 이제 봐두시면 돼요. 발생기는 뭡니까? 카바이트를 물에 넣으면 아세틸린 가스가 나오죠. 이게 발생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세틸린 통입니다. 이 사이에다가 안전기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기와 이 가스통 사이에다가 안전기를 둔다. 그래서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의 운전 중에도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냥 운전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운전 중에 점검을 계속 보면서 가는 것도 있죠. 근데 냉각수나 펜벨트나 타이어나 이런 건 다 운전하기 전에 점검하고 가야죠. 냉각수는 있는지, 펜벨트는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는지, 타이어의 압력은 적정한지 운전 전에 해야겠죠. 운전하면서는 계속 계기판은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운전 중에도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계기판 점검이게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동력 조향 장치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 동력 조향 장치는 뭡니까? 유압으로 지금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유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핸들이 무겁다 그러면 맨 먼저 뭘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오일을 의심해 봐야죠. 오일. 유압을 만드는 원인은 오일을. 그래서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 또는 뭐 그 조향 실린더가 매우 낡아가지고 제대로 그 압력을 못 가준다든가 이런 압력과 관계되거나 오일과 관계된 걸 찾아야 합니다. 2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그림을 어떻든 뭐 드럼이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드럼이 있다면 여기서 브레이크 라이닝이 이렇게 잡아주죠. 브레이크 라이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브레이크 라이닝이 이런 식으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한참을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페달을 밟아줘야 이게 이 그 드럼을 이렇게 조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라이닝이. 자, 이 간극이 적다면 어떠겠어요? 조금만 밟아도 팍팍 조여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극이 크면 이 페달을 많이 밟아줘야 이 행정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 작동이 늦어지겠죠? 한참 밟아야 되니까. 또 어떤 경우는 밟다가 보면 이 땅끝이 닿아서 더 이상 밟을 수 없는데도 이게 잘 조여지지 않는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간극이 크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 하는 건데 브레이크 작동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달의 행정이 길어지게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실린더 그 행정이 있죠. 이걸 깊이 넣어줘도 여기서 라이닝이 다 밟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길어지게 되고 페달이 이게 밟을 때 다 밟았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만족할 만하게 조이지 못해요. 페달은 이제 바닥에 닿고 더 이상 밟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유격이 크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라이닝과 드럼의 마모가 촉진된다. 이거는 유격이 적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발만 조금 얹으면 달라붙었다가 예? 이렇게 그럴 때는 붙었다 뗐다가 자주 하기 때문에 라이닝과 드럼의 마모가 촉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극이 클 때 이거는 뭐예요? 간극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간극이 적을 때 예. 라이닝과 드럼의 마모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럼하고 브레이크 라이닝이 어떻게 조여지는지를 한번 보시려면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쳐서 보면 이런 그 그림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페달을 밟아서 예, 작동하는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